오윤혜 씨가 이제 그 자꾸 YTN 주식 얘기하고 하니까 나다나님이 네. 윤혜님을 잘못 쓴 것 같아. 네. 윤혜님 주식한대요. 막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주식을 하는 것뿐만 네. 아니라 제 재산의 90%가 주식에 있기 아 때문에 진짜요? 그래요? 아 그래요? 전 주식에 진심입니다. 네. 와.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주가 조작범을 무혐의로 진짜 오너 리스크 너무 크고 대한민국 자본을 사람 달라 보이네. 아니 그래서 이제 주가 조작에 특히 화나는 너무 사람들이 화나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 오늘 어제나 있었던 검찰의 처분을 두고도 정말로 이제 분노가 이루 말할 데 없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비단 뭐 이렇게 일반 뭐 시민들이나 뭐 이렇게 단체들뿐만이 아니고 보수 언론도 굉장히 평가가 냉혹해요. 사설 제목을 제가 불러드리면 네. 동아일보는 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 산 권력 앞에선 작아지는 검 이거고요. 중앙일보는 셀프 검증 뒤 도이치도 불기소, 여론 역풍 안 불겠나 이런 사설 내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신문이 다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날짜만 좀 다를 뿐이지 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김순덕 칼럼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병이 생길 지경이다 이렇게 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일 주목했던 건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결정에 대해서. 이제는 정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 문제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조선일보 사설에서 김건희 여사 이제 아예 약속대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도이치가 잘못됐다고 보기가 말하는 것까진 차마 말 못하고 그 단계를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김건희란 리스크를 아예 지워버려라. 그러니까 아예 김건희를 지워버려라. 정치 영역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사실은 경향신문에 조금 죄송하지만 한겨레신문 사설 제목이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사설이 이렇게 보통 제목 안 뽑거든요. 네. 제목이 6글자예요. 검찰은 끝났다. 맞아요. 그- 봤어요. 예. 그 한겨레신문 사설 제목인데요.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으나 통제받지 않는 검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다.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했고요. 경향신문도 사설 제목은 김건희 모녀만 도이치 면제부 검찰개혁 불당겼다. 이렇게 조금 길긴 한데요. 그 사설 마무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검찰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이상 국회는 검찰의 존폐 문제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검찰개혁에 전면 착수해야 한다. 검찰이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왔겠죠. 여기에 죽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죽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전 보통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편인데요. 우리나라 검찰은 이미 임계점을 전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전 정치 조직화 돼버렸어요. 그럼요. 거기에 이권 카르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는데 가장 강력한 이권 카르텔이 바로 우리나라 검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끊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검찰이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거는 정말 불행하거든요. 그럼요.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은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정치인들 쥐락펴락하면서 정치인들 데리고 노는 시대가 올 거다. 이거는 확실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김건희 특검법 통과 문제하고 같이 가든 같은 트랙으로 가든 아니면 트랙을 조금 바꾸든 간에 검찰 개혁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네. 네, 그렇게 그리고 생각해요. 보수 언론에서 다른 내용들도 보면은 주가 조작에 이제 비슷한 지위로 참여한 이제 방조범 혐의를 받은 손모 씨와의 비교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강성희 평론가님. 네. 자 보세요. 일단 손 씨는 주식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되게 웃깁니다.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라는 기준이 뭐냐? 뭐 그 증권사 펀드 매니저였어요? 아니면 뭐 증권 관련 뭐 자격증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그 손 씨도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작전에 그냥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전문가인데 그러면 1억 원 왜 손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해서 23억을 벌죠? 그 장모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전문 지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돈만 쩐주가 무슨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그 돈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입금하라면 입금하고 사람은 사고 팔려면 파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같이 투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지식까지는 필요가 없고 네. 또 이게 얼마나 친절합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투자자가 4,700만 원을 손해봤는데 그것을 다시 복구해 줍니까? 네? 그리고 나서 2차 때는 돈 벌고. 근데 제가 또 궁금한 점이 뭐냐. 네. 좋아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고 칩시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결과적으로 본인은 13억,
자기 어머니는 10억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이 범죄와 관련된 수익이 지금 대통령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작물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그런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지금 자기 와이프가 통장 잘못 빌려줬는데 어쨌든 거기서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것을 자기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저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완전 비전문가가 아니라는 팩트를 세 가지로. 그래요? 네. 우선 첫 번째 블록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뭐요? 생각. 블록딜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주식 잘하시기 때문에 잘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할 줄 네. 모르거든요. 아니요 장외에서 한꺼번에 딱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10만 주면 10만 주 딱 때려주면은 그걸 통으로 그냥 거래하는 그거 거잖아요. 어떻게 비전문가가 할 수 있겠어요? 네.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이 우리 아내는 손해봤다면서 공개한 계좌가 있대요. 맞아요. 신한은행 계좌. 그 네. 계좌 거래 내역 중에 태강바이오인가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주가 조작에 연루돼서 또 회사 리스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봉지욱 기자가 또 다른 채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비상장 주식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주가 조작에 의심되는 거래들을 해왔었다. 비슷한 시기에. 이거는 선수 오브 더 선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너무 진짜 이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상식과 싸워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공정과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정이 대한민국의 종교화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 국민들은 공정이나 상식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식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앞서 막 얘기하신 거에 제가 뭐 덧붙여서 더 설명드릴 건 없겠지만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이 어제 나와서 기자들하고 4시간에 걸쳐서 아주 열띠게만 길게 했습니다. 설명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블랙펄 사무실에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이 주가 조작에 활용된 2차 주가 조작에 일종의 이제 그 작전이 이루어지던 장소잖아요. 거기서 김건희 엑셀 파일 나왔잖아요. 그 왜 김건희 엑셀 파일 나온 거에 대해서는 왜 수사 안 했습니까? 그거 네. 질문 기자들이 안 했겠어요? 질문하니까 네.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2차 주포가 편지하잖아요. 김건희 계좌 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민모 이사. 아. 이 사람한테 편지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달려들어가겠네. 걱정하잖아요. 달린다는 게 자기네들만 붙잡혀간다는 네.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도망다녔던 사람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최재훈 부장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석이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어렵대요. 아 그래요? 한국말을 잘 모르시나? 그러니까 이 편지를 사실 굳이 원문 혹시 원문 공개했어요 MBC가. 그 언론사들이 했죠 그때. 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이거 찐이다 이런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은 보통 이걸 가짜로 편지를 써가지고 외부에 공개형으로 편지를 쓰는 거는요 문장이 깔끔해요 대체적으로. 편지가 어수선하고 무슨 말 하는지가 막 되게 복잡해. 모르는 어수선한 건 맞네요. 되게 복잡한 상황에서 마음이 막 싱숭생숭한데 네. 막 그 자기가 이제 도주하면서 도망치면서 네. 민 씨한테 막 하소연하는 게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아 얘 말이 이거 찐이다 이 편지는 그 생각했는데 그 편지가 해석이 안 된대요 무슨 의미인지. 네.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한 게 있어요. BP 패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 블랙홀 패밀리라고 알려져 있는. 네. 그 블랙볼 패밀리가 사실은 이 주가 조작의 몸통인 거예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계좌가 민모 이사라는 사람도 여기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BP 패밀리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 부장검사가 BP 패밀리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 권사몬가 보죠. 아니요. 권오수 살아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향이나 한겨레 신문 사설이나 이런 데에서 가장 강력한 주가 조작에 가담을 사실은 방조 혐의가 아니라 가담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권오수 회장하고 20년째 아는 사이였고요. 도이치모터스 이사까지 지냈어요. 파이낸셜 그리고 주주고. 주포를 그렇죠. 파이낸셜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주포를 권오수 회장에 소개시켜줬어요. 소개시켜준 자리에서 수수료 얼마 주면 돼? 한 30-40% 주면 되지. 아니, 누가 주식 투자 대신해 주는데 수수료를 30-40%씩 줘요. 주가 조작이라는 거 뻔히 알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아까 그 편지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 수사를 지휘했다고 하는 부장검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 정부 들어서 되게 모르겠는데요? 특이한 게 기억이 안 나고 모른다고 하면 상당히 친절하게 넘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21g과 관련해 가지고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김호진 비서관한테 21g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다음 문제. 이런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검사들도 지금 뭐라 그래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700만 원을 입금한 사람한테 당신 왜 김건희 여사한테 입금했어? 보존해줬냐? 왜? 기억이 안 납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죠. 4,700만 원 왜 받았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BP 매물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7초 매매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주가 조작의 김모 씨가 미모 씨한테 3,300에 8만 주 때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7초 후에 때려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세게 김건희 때렸죠. 여사가 네. 때려주시니까 바로 또 다른 공범이 또 때림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진짜 때리고 싶어요. 네. 아니 이게 무슨 뭐 70분도 아니고 7시간도 아니고 7초. 이 7초는 그거 그래가지고 검찰이 만들어냈잖아요 논리를. 뭐요? 권오수 회장하고 연락을 취해서 권 회장이 맞아요. 받았을 가능성이 매도하라고 있으나, 예.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추정은 하나. 증거가 김건희 없다니까요. 여사는 예. 아주 선한 피해자고 어린 양이기 때문에 네. 그냥 매도하라는 얘기 듣고 매도했을 거다. 근데 증거가 저는- 없더라. 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검찰이. 법률가가 기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소라는 건 뭐냐면 피의자는 나는 아니에요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혐의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 두 개 했다와 안 했다의 주장이 겹치게 되면 그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유죄다 무죄다라고 가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하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면. 근데 좀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전 세계를 강타한 흑백 요리사 그 왜 인기가 있냐면 그게 MZ들은 공정한 룰의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색 옷을 입었던지 백색 옷을 입었던지 눈 가리고 맛보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를 좀 처벌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의심 가는 게 있으니까 아니 조사를 받고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장 앞에서 받아보자 이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변호인 써가지고 그렇게 많이 변론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니까 이게 공정한 룰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아픈 게 아니라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참 좀 그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뭐 검찰 비판하는 얘기는 했으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하면요 최은순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명품백하고 똑같아. 김건희 여사를 면죄부를 주려고 하니까 최재형 목사를 같이 세트로 묶여 있는 사람을 최재형 목사만 처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랑 최재형 목사는 두 사람 다 불기소 처벌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수사심의위에서 그렇게 엇갈리는 결정이 나오니까 그 되게 웃기는 논리지 사실 어찌 보면 둘 다 기소해가지고 둘 다 재판에 넘기면 되는데 이번에도요 권오수 회장하고 최은순 씨는 통화 녹취가 명백히 존재해요. 그러면 서로 간에 때려요. 아 파세요 아니에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분명하게 존재를 하면 최은순 씨는 기소를 해야 돼요. 한번 감옥 갔다 오셨잖아요. 최은순 씨를 기소를 하면요. 같은 계좌 4개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한 것도 4개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도 같이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검찰은 이게 무슨 뭘 개구리를 삶아 먹었나. 최은순을 기소를 하는 거를 그것도 포기해버려. 같이 그냥 면죄부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구차한 짓을 하고 있어. 진짜 검사가 진짜 대한민국 검사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생각하라는 얘기 해주고 싶고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나라 검사라고 하는 인간들 맨날 피의자 불러놓고 아니 피의자 아닌 사람 참고인까지도 불러놓고 맨날 취조하듯이 엄청 친절해졌어요 요즘. 그래요? 기소하라고 해도 아유 기소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그렇게 하는 검사들이 네. 부끄러워라도 할 줄 알아야고 이번 검찰 결정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글이라도 올려야 한다. 이 정도도 내부적으로 이 정도도 기계 있는 검사가 없다 그러면은 진짜 대한민국 검찰은 이제는 아예 기소권 빼는 거 아니지. 수사권을 아예 뺏어 버려 가지고 게시판은 그래, 조용하다고 장난치지 하더라고요. 못- 그러니까요. 2%인가? 어. 네. 장난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금요일의 하이라이트 오윤의 세주평은 들어봐야겠죠. 네. 저는 주가 조작은 또 다른 행위의 살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정말 많은 피해. 자본 시대는 사실 신용이 전부잖아요. 그 신용의 근간을 흔들었는데 23억이 누군가의 수익이었다면 수천 명의 가정이 박살나 있어요. 누군가 사야지, 누군가 피해를 받아야지 또 그 누군가의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거 뭐 지금 무혐의라고 할지라도 이 주가 조작은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아주 세게.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는데.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 같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네. 돈을 보면 누군가 손해 봤다는 맞아요. 네. 당연하죠. 이거 은투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당연하죠. 이거 수천 명의 가정이 박살나는 금액입니다. 도시 사건 피해자 모집을 해가지고 집단 소송을 하면 자기가 피해인지도 인식을 못해요. 주식은 이게 그 기간에 일어났어 이런 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범죄인 거예요. 아 오늘의 세주평은 좀 더 진정성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지금 엄청 파란불이야, 진짜 대한민국. 지금 정말. 엄청 손해 본 것 같아. 역시 사람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해. 알겠습니다.